최근 청와대 민원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낙태죄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운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사단법인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대표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최근 낙태 폐지 여론을 앞두고 국민 열기가 뜨겁습니다. 왜 다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낙태 논쟁은 주기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좀 다릅니다. 낙태권 쟁취를 여권 신장이라는 그런 이념으로 삼고 활동해왔던 분들의 힘이 그동안 누적되어서 결집되었고 또 조직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사실 낙태죄에 대한 찬반 논란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더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낙태죄는 무엇이고 또 낙태죄에 대한 예외 조항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 형법 27장의 제목이 낙태의 죄입니다. 그래서 네. 269조에는 낙태를 행한 여성이나 또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법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모자보건법 14조에는 임신의 유지가 산모를 위험하게 할 경우나 또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근친간의 임신이 되었을 경우나 또는 몇 가지 특별한 유전적 질환의 경우에는 낙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성운동단체에서 낙태죄 처벌을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가 여성에게만 처벌이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에는 방점이 두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처벌하지 말라 이런 주장과 또 왜 여성만이냐 하는데 먼저 후자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그 낙태에 개입된 사람은 뭐 친생부, 그러니까 남성, 여성, 그다음에 의료인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형법의 구조상 그 행위자인 여성과 의료인만 처벌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형법 31조의 교사죄와 이것을 연결하면 사실은 남성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2016년에도 대법원 판례로 낙태를 행한 남성, 여성의 양자가 다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여성이 자신을 드러내고 남성의 처벌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라면은 네. 법적으로는 구조는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 낙태가 과연 처벌해야 되는 죄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것과 낙태죄의 낙태죄 조항을 좀 다듬자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은 비유를 한다면 댐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것과 댐이 허술하니 좀 손볼 때는 손보고 또 댐의 수위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상황이 있으니까 수위를 조절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특히 낙태 옹호론자들이 내 자궁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하라라는 이제 자기결정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구도 여성의 자궁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궁 속에 있는 자녀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생명에 관한 이야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개체인 타인의 권리에 관한 침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되고 그것이 또 헌법 정신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최근 낙태반대연합회에서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낙태죄를 아예 없애라는 것은 이건 생명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낙태가 태아에게 상해를 입히는 건 물론이고 낙태를 행한 여성에게도 유해한 것이거든요. 네. 낙태를 찬성하는 분도 흔히 대화를 하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낙태를 좋아해서 하는 여성은 없다고. 그런데 좋아해서는 안 되는 일, 또 좋지 않은 일을 확대하고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관, 그다음에 가족관, 그다음에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낙태죄는 유지해야 된다고 반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국민들의 반 이상이 낙태죄가 부당하다, 폐지돼야 한다라는 의견이더라고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제롬 르느저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수정되면서 새로운 인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이 사실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는 개인의 취향이나 견해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다. 즉 여론으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 네. 잉태된 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유지된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된 과학적 임상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우려했던 것처럼 개인의 견해나 대중의 여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 낙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제대로 팩트 체크가 된 적이 없어요. 네. 제가 63이지만 어려서부터 TV를 봤지만 단 한 번도 낙태의 실상을 보여준 그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네,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러니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을 무시하고 이게 그냥 추상적인 생각으로 여론으로 결정하려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히 21세기 들어서 그런 자유주의와 물살이 더 거세졌는데 요즘 모든 결정사항들을 보면 진리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낙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올바른 정립과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고 목회자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그 어느 사회 집단보다도 생명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게 교회인데 교회가 정말 생명 교육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이 낙태 이야기를 하면 낙태를 고민하게 되는 임신 그 이후부터 이야기만 하지 그전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임신이 된 게 아니고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에 이르게 되고 낙태를 고민하게 된 그 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성생활은 임의로 하는데 성생활은 아무리 피임을 해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임신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책임을 동반한 아주 엄중한 선택이 성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즉 책임교육. 네. 또한 임신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철저한 피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참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고 교육 수준도 높은데 OECD 국가 중에서 피임률은 거의 꽁치 수준입니다. 기혼, 미혼 다 포함해서 평균 50%가 안 됩니다. 네. 또한 피임 방법도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피임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피임만 제대로 해도 낙태 고민은 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또한 우리가 권리만 지금 이야기하지만 책임은 언제 이야기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늦은 것 같지만 생명교육, 성교육, 책임교육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네.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고민할 때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나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기를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